안녕하세요. 최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니어 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처음 배웠지만 이거 시니어 TV 맞나요?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젊으셔가지고 저기 시니어 좀 주문 부탁합니다. 여기 잘못된 상품이 와 있어 지금. 오늘 하여튼 좀 재밌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다음에 좀 강의를 들으시는 시간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죠.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도 꼰대 탈출 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요즘 꼰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줄 수 있어서 근데 우리가 뭐 딴 건 몰라도 시니어 괜찮아. 꼰대가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시니어도 물론 되고 싶지 않죠. 그죠? 제가 좀 젊어 보이잖아요. 62년생인데. 그죠? 이런 반응 너무 좋아. 믿어지지 않죠?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제가 이제 한 바퀴 쫙 돌아가지고, 이제 환갑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나이, 거부하고 싶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이상하다, 주니어인데. 벌써부터 그래? 동생들 너무 심한데? 근데 이렇게 나이보다 사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나이 먹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개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꼰대가 되는 거를 사실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순간에 꼰대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제가 마련한 주제는 꼰대 탈출 프로젝트이고요. 정말 오늘 확실하게 어떻게 꼰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지, 꼰대가 또 무슨 뜻인지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은 이제 답을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지만 소통이 답이라는 거죠. 그죠? 약간 감이 잡히시죠?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될런지. 너무 똑똑하시네. 시니어 아니야. 자, 이거 우리 영어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Latte is a horse. 이거 공부 잘하신 분들이네. 발음이 아주 범상치가 않아요. 사실 이게 뜻을 이렇게 해석을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답이 안 나오잖아, 사실 이게. 라떼는 라떼 따로 알고 있고 우리가 홀스는 홀스대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왜 등식이 그죠? 왜 같으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죠? 라떼 is a horse. 라떼는 말이야. 소위 꼰대들이 늘 이렇게 그죠? 입에 붙이고 다닌다는 그 말을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을 학생들이 벌써 라떼에서 이러기 시작하면 그죠? 적신호가 켜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난데없이 라떼하고 말들이 라떼 커피하고 말들이 굉장히 이명세를 타기 시작을 하고 요즘 뭐 스타반열에 오르고 있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 일단 꼰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사실 라떼 이즈 홀스가 꼰대라는 개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원래는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늙은이래요. 그죠? 일단 늙은이를 꼰대라고 했고 제가 좀 약간 오래된 그런 문헌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걸 보고 곤대짓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곤대짓을 하는 꼰대라는 말만 남아서 꼰대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더라고. 오늘 처음 하셨죠? 뭔가 하나라도 배우는 게 있어야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은어로 선생님을 일컫는 말이 됐고 그 다음에 노인이나 기성세대나 뭐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은어로 사용됐다는 거고 외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 그죠? 어느 나라나. 영어로 뭐 has been 어쩌렇게 돼 있는데 영어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boss라고 하는 말을 가장 꼰대하고 비슷하게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스처럼 구는 거지. 근데 보스는 보스처럼 굴지 않아도 보스인데 보스가 아닌데 보스처럼 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시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밥맛 없잖아 벌써 우리가. 그죠? 예. 그다음에 일어에도 있대요. 그래서
로가이라고 한다네요. 근데 이제 이 로가이가 공해라는 말로 나와서 앞에 공을 로로 이렇게 교체한 건데 결국은 해악을 끼친다는 해가 거기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꼰대가 결코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닌 거예요. 은어, 비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좋은 말이면 앞에서 하지 왜 뒤에서 숨어서들 난리야. 그죠? 뒷담화로 꼰대야 꼰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지만 요즘 조금 달라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딱 유명한 분이죠.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뭐 그냥 원래 성정이 어떤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딱 옷 입고 있는 모습만 봐도 우리가 꼰대 그냥 어디로 어느 각도에서 보나 꼰대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머그컵을 들고 있는데 눈을 좀 이렇게 동그랗게 뜨시고 거기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보시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머그컵 안에 들어있는 음료는 뭔지 아시겠죠? 이런 걸 보고 좀 약간 어려운 말은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아이러니인데 자기가 꼰대인데 그러면 꼰대라는 말은 사실은 남들이 비난하는 말로 이렇게 쓰이는 건데 어떻죠? 자기가 스스로 꼰대 라떼를 들고서는 마시고 있는 이런 거죠.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이걸 삼땡생명에서 광고 카피로 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편으로는 이걸 희화화 시키는 거잖아요. 재밌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어떠냐면 이 꼰대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 책임 뭐 그죠? 신뢰 이런 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금융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한 이런 키워드하고 연결을 시켜놨잖아요. 꼰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런 걸 여기다 지금 함의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보셨나? 저는 뭐 이렇게 몇 번 보지는 못했는데 이 캐릭터가 재밌어서 그것만 좀 캡처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영탁이라고 하는 이런 적인데 이 출연자 이 캐릭터가 그 어느 회사에서 포지션은 인턴인데 그냥 뼛속 깊이 꼰대인 거야. 자기 상사들은 꼰대가 아니죠. 젊으니까. 그 사람들은 꼰대가 아닌데 오히려 인턴인 이 영탁이라는 사람이 꼰대인 걸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미난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근데 이렇게 TV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고 광고에 나오면 이쯤 되면 스타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보통 연예인들이 뭐 예능 프로 이런 데 나오다 광고에 나오기 시작하면 떴다.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꼰대도 이제 대박난 스타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사람들이 마시네 이걸. 이제 마시기 시작을 했네. 자, 이 탐앤탐스에서 꼰대라떼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 나와가지고 근데 다들 이러시는 거 보니까 안 드셔보셨잖아. 사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정말 주식인데 저게 젊은 애들이 먹는다는 거, 마신다는 거. 근데 이게 맛이 어떨까요? 이거 달달하겠죠, 당연히. 꼰대들이 옛날에 마셨다라고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다방커피 내지는 봉지커피 맛이라고 합디다. 저도 아직 안 마셔봤어. 이걸 안 마셨다는 건 좀 꼰대일지도 몰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다 마시는데, 그죠? 그래서 꼰대라떼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어떻게 보면 요즘 달고나 커피라는 것도 있잖아요. 애들이 달고나 먹어봤나? 아닌데 달고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레트로 감성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런 걸 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꼰대라떼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레트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하여튼 이 정도 되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게다가 국제화가 되고 국제적 명성까지. 2019년 9월 23일에 BBC가 항상 매일매일 하나씩 오늘의 단어를 선정을 한다는데 오늘의 낱말로 꼰대 KK 이렇게 시작하는 꼰대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설명을 보면 조금 약간 좀 슬프기도 해요. 꼰대가 사실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꿰뚫고 있더라고. 아니 이 사람들 정말 한국에 와서 살아봤나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older person이라는 거예요. 일단 늙은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믿는데 believe라고 되어 있고
항상 내가 right, 맞다고 믿는 사람이 꼰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괄호로 뭐라고 써 있냐면 하지만 너는 틀렸다. 항상. 벌써 여기서 꼰대가 가지고 있는 나쁜 점에 대한 거를 또 딱 간파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가려는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이제 조금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은 소통이 문제라는 것하고 관련된 얘기를 벌써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벌써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댓글을 좀 봤어요. 댓글들을 봤는데 지금 글씨 안 보이시겠죠? 저게 보이면 거의 뭐 한 살이지.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지금 안 보이지만서도 요거를 제가 좀 크게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샬라샬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래 한국말로 뭐라고 되어져 있죠? 일단 나이가 들면서 어때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꼰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젊은 세대는 꼭 꼰대를 놀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죠? 나쁘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꼰대라고 불리우는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이거를 인정하는, 그러면서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안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 다만이라고 쓰여져 있죠. 뭐가 문제냐? 소통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워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그죠? 핵심적인 어떤 열쇠가 되는 거죠. 좋은 꼰대가 있고 나쁜 꼰대가 있는데 여러분들 파란색을 선택할래요? 아니면 빨간색을 선택할래요? 그쵸, 파란색이죠. 우리가 벌써 빨간색으로 친 거 보니까 응? 그죠? X표 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좋은 꼰대냐 나쁜 꼰대냐 그것이 문제로다인데 그걸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다행히 오늘 시험은 안 보지만 꼰대력 테스트라는 게 있네.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건데요. 10가지로 돼 있고 근데 뭐 이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10개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꼰대에 가까운 것이고요. 0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보면 어른이라고 써 있어. 존경만은 어른. 근데 이제 2-3개 정도 나오면 꼰대 꿈나무 뭐 이런 식의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꿈나무야. 근데 요즘 꼰대가 좀 뜨다 보니까 좀 그런 식의 좀 생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 이렇게 쭉 제가 읽어봤어요. 대신 여러분들 대신 좀 시험도 봤는데.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꼰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되어져 있는데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말투나 이런 데서 꼰대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라떼는 마리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의 나를 자꾸 드러낸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랬을 때 그것이 말로는 잘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을지 몰라도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눈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소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몸짓 언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여기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꼰대 육하 원칙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다는 거죠. 내가 뭘 안다고? 어디를 감히? 그다음에 내가 왕년에는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감히? 그죠? 내가 그걸 왜 해? 뭐 이런 거. 그죠? 벌써 여기서 뭐 이렇게 제가 딱 한마디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벌써 끄덕끄덕 그 목각인형처럼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벌써 이제 그 말투만 들으셔도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우리가 꼰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꼰대끼리 들어도 기분 나빠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이하고 꼰대는 이제 같지 않다는 걸 알았잖아요. 세상 2030 젊은 꼰대가 그렇게 많대네.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내가. 이게 뭐 대학 내일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왼쪽과 같은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그런 말들이나 아니면 규칙을 선배들이 대학생들끼리인데 선배가 내건다는 거예요. 예컨대 뭐 학교 올 때는 과잠 꼭 입고 올 것. 그다음에 머리 뭐 너무 긴 사람은 안 되고 뭐 예컨대. 그다음에 여자는 저 치마 입고 오지 말 것. 뭐 이런 식으로
헐, 그죠? 요것들이 우리도 꼰대 아니야, 지네들이 우리의 전유물인데 뺏어가고 난리야. 이런 꼰대력 우리가 좋지 않죠? 그죠? 심지어는 저 옆에 있는 그 카톡 여러분들 좀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니 말이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서 카톡 올렸는데 왜 대답이 없어? 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킥킥킥킥 웃는 것처럼 써놨지만 사실은 그게 웃고 있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카톡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 죄송합니다. 뭐 시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후배들이 거기다 답글을 단 그런 이 두 가지가 캡처돼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뭐 나이는 20살 조금 넘었는데 이것들이 그냥 벌써 꼰대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꼰대들이 조금씩 더 꿈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직장인이 되면 2030 꼰대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서로 구인하고 뭐 이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1984명, 거의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직장 내 2030이니까 20대, 30대한테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직장 내 꼰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가 넘어. 그 얘기는 4분의 3이 직장 내 이렇게 다 20, 30대 뽀송뽀송한 아주 정말 주름살 하나 없는 애들이 앉아있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꼰대야. 웬일이니 이게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불쌍하죠. 우리가 오히려 꼰대여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거꾸로 생각하면 저들이 저런데 우리는 또 어떨까 우리 세대는 혹시 100%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 75%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꼰대들이 이렇게 어떤 유형으로 나뉘어지느냐를 이렇게 또 다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뭐 예컨대 뭐 가르치려는 형 뭐든지 자기가 다 안다 이거지. 네가 뭘 안다. 아까 그 나왔던 그거죠. 아니면 답정너. 답정너 뭔지 아세요? 어머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라. 어머 이거 물개박수 쳐야 돼. 어머 꼰대 아니야 여러분들. 아까 꼰대력 테스트 다 빵점이야. 그거는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꼰대에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겠네. 그죠? 꼰대 탈출 전략이 또 육하 원칙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꼰대 되고 싶진 않잖아. 적어도.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꼰대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짚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탈출해 볼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꼰대 탈출 전략 육하 원칙에서 첫 번째는 뭐냐? 후. 자, 그랬을 때 내가 누구인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대개 꼰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 후 아까 꼰대 육하 원칙에서 뭐라고 돼 있었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죠? 그랬을 때 보통 꼰대들은 내가 이때까지 60년간, 뭐 50년간, 60년간, 70년간 쌓아온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뭐 조금이라도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거 누가 안 알아주면 이거 원수질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꼰대들이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은 그냥 다 0으로 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깝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떡할 거야. 우리가 꼰대로 불리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꼰대 라떼는 마실지 몰라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wha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what에서는 아까 뭐라고 쓰여져 있었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쓰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때까지 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저 같은 대학 교수가 제일 꼰대가 될 가능성이 커요. 나름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 그죠?
외국에도 갔다 왔거든. 이러면 이제 그 외국에서 살았던 경험서부터 시작해서 책이 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나름. 그거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이 얘기가, 그죠? 가르치려 들고, 소위. 그죠? 직업병. 꼰대 1순위 들만한 이런 사람인데.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식을 자랑하는 건 꼰대가 되는 아주 첫 번째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죠? 평생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약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인데요. 사실 미래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예측하거나 과거에 이렇게 쌓아놓은 경험치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미래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전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음 주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그죠? 모든 걸 다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 그죠? 어떻게 우리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다 그냥 거의 일평생을 지냈는데 또 공부하라네. 공부를 절대로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이런 세상에 온 거예요,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떠냐면 우리 젊었을 때 기억나세요? 사실 뭘 하더라도 이렇게 두렵지 않은 이런 자신감도 있고 뭐든지 도전해보겠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한 본능이거든요. 그죠? 사실 옛날에는 한 50, 60 정도 되면 뭐 다 아니까 새로운 상황이 이렇게 뭐 닥칠 만한 게 없죠. 이러다 보니까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됐지만 뭐 요즘은 사실은 우리 나이가 돼도 시니어가 되어도 마치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힘과 자신감 혹은 그죠? 뭔가 헤쳐나가고 뭐 이런 본능이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아까 답정로도 아셨고 예컨대 핵노잼 이건 뭔지 알지? 핵꿀잼 다 아시죠? 오, 이분들이 시니어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코드라든지 새로운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계속 배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사실. 그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스마트폰 열어보시면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소식부터 지식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뭐 네가 뭘 알아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나한테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내가 도대체 뭘 알아. 그다음에 where 어디에서나 이게 어딜 가비 뭐 이랬었는데 사실 어디에 가서나 겸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아는 거 다 반납했잖아.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거 다 반납하고 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선 진짜 주름살이고 뭐고 우리 나이를 표현하는 모든 걸 다 가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그죠? 젊은 사람들한테 다 그런 것들이 눈에 띄더라도, 그죠? 우리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en 이거 뭐죠? 나 때는 말이야 그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맞았을 수 있지만 현재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분들하고 좀 이런 식의 대화 많이 나누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뭐 나도 모르게 라떼 소스 이거 안 할 뿐이지. 내가 그때 말이야 대학 다닐 때 뭐라든지 옛날에는 뭐 이러기 시작하면 그게 라떼 소스 이러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애들은 이러고 듣고 있는 것처럼 이게 그냥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는 있는데 벌써 영혼은 유탈돼가지고 저 멀리 가 있고 그냥 영혼 없이 나를 쳐다보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를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굉장히 장성한 딸이 있어서 30인데 이 친구가 외국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수분장사로 일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터프해서 얘가 딸인가? 내가 분명히 딸로 나왔는데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없게 이렇게 하고 다니고 나의 뭐 피어싱하고 아무래도 뭐 문신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피어싱 하는 건 처음 볼 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 왜냐하면 아니 우리 때 저렇게 했으면 완전 학교에서 정학인데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퇴학인데 그러니까 나름 또 이 그 교수까지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모범생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이러니까 사실 평생 범생이로 살았는데 그 눈으로 바라보면 문화 충격. 그죠? 그러니까 피어싱을 여기 입술 여기다 여러분들 무서워하는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은데 제가 그걸 또 그래도 뭐 제가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저는 그래도 꼰대 아닌가 봐요. 딸한테 그거 당장 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걔의 개인적인 취향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문화 내에서 통용되는 어떤 패션 코드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셀카 찍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올렸더니만 누가 들어와서 아니 낚싯줄에 걸렸나요? 딸? 당장 제가 폐삭하고 친구에서 삭제하고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게끔 차단을 해버렸다니까. 근데 그렇게 아주 대놓고 낚시에 걸렸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충격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한 사람보다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이잖아. 나는 꼰대 아니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 딸이 한국에서 자란 다른 친구의 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툼레이더나 이런 영화에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투사, 여전사 뭐 이런데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만약에 한국에서 자랐으면 또 완전히 또 여성적으로 이렇게 자랐을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게 그렇죠. 환경도 틀린 데다가 그 문화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저희 딸처럼 또 한국 애들이 다 변할 줄 어떻게 알아? 앞으로 어차피 막 뭐 환경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세계가 뒤집어지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투사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딸처럼 하는 게 다 그냥 유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옛날 기준을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예.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하고 대화 아주 오랫동안 나누시죠? 다행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진짜 꼰대도 아니야, 시니어도 아니야. 오늘 왜 오신 거지? 여기.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how 부분을 봐야 되겠죠. 육하원칙 중에서. 그래서 아까 어떻게 네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좀 젊은 사람일 경우에 하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얕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가 어딜 감히 뭐 아니면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아니면 뭐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하고는 또 완전히 코드가 달라졌거든요. 그랬을 때 옛날에 한 30년 전, 40년 전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어른들한테 혼났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많이 야단 맞았었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하나 다 눈에 거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눈꼬리 신 뭐 이런 거 저것이 감히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은 좀 거두시고 오히려 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걔가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부라고 얘기하니까 좀 또 약간 신기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빅히트 사장님 있잖아요. 빅히트가 뭐예요? BTS. 그 사장님인 그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나이쯤 되면 한 40대 정도 됐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순식간에 꼰대로 순간의 실수로 꼰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고 얘기를 했냐면 항상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서 반론을 펴잖아요. 그럼 그 반론을 왜 폈는지를 검색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걔를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서
그게 더 이상은 아무렇게도 나한테 이렇게 걸리거나 거리끼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 여러분들 아시면 BTS 그 스토리 아시지만 뭐 다른 무슨 그 연예기획사나 이런 데서는 거의 그 사장님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시고 그냥 빽빽하게 뭐 10분 단위로 짜여져 있는 스케줄로 이렇게 표에 따라서 애들을 막 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나하나 BTS 멤버 하나하나에게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어줘가지고 그 스튜디오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꾸미고 싶은 걸 다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제가 제일 탐내하는 RM이라고 사윗감으로 어떻게 안 되나? 그렇게 되면 저희 딸이 이제 연상의 여인이 되는 건데 RM의 그 스튜디오에 보면 아주 비싼 토이긴 한데 그 키덜트 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즈인데 이제 어덜트이지만 어린애와 같은 그런 키덜트 문화에 속하는 무슨 이렇게 곰처럼 생긴 이런 피규어가 있는데 그거를 쫙 모아놓고 돈이 많다는 얘기지. 빅히트를 쳐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사실은 완전히 그 사장님의 어떤 그런 그 열린 마음 때문에 꼰대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굉장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눈에 걸렸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감내하면서 그 젊은이들의 본능에 따라간 거죠. 그 본능을 존중하고 그 본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스타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수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히트를 쳐가지고 말이야. 작년 한 해, 재작년 뭐 할 것 없이 요 최근 몇 년에 그냥 계속 우리가 BTS 얘기만 듣고 있고 심지어 저도 멤버가 됐잖아요. 그래서 25,000원 깨졌는데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면 요즘 새로운 뭐 신곡이나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거 막 정보 교환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나 진짜 꼰대 아니죠?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이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데 딱 우리가 BTS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내가 그걸 왜 그 얘기 무슨 얘기죠? 나 존경해줘야지. 내가 왜 그런 그 하잘것없는 일을 해야 돼? 이게 바로 그죠? 내가 왜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권리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내가 지금 영이잖아. 우리 반납했잖아. 다시 반복하지 마. 모든 이때까지 배운 것들 다 반납했는데 그 반납한 영의 상태에서 하나하나 새롭게 성취하면서 거기에서 나이 드셨지만 꼰대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랑 같이 호흡을 맞춰주시네. 거기에서 존경심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 자녀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신다고 해서 제가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뭐 저도 약간 꼰대 짓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딸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돈이 많이 궁할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대화를 요구하긴 하지만 그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변함이 없긴 하지만 한번 화상 채팅하면 꼭 돈이 아니래도 한 뭐 3시간, 4시간 지난주에는 제가 7시간을 했어요. 걔랑. 그러면 좀 약간 밀렸다 했더니만 그동안 밀렸던 얘기 다 하고 저는 저대로 또 뭐 직장에서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또 걔는 걔대로 뭐 매일매일 무슨 생활했고 요즘 코로나 사태 동안 그 LA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식의 일상이 펼쳐지는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보니까 7시간이 지나가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면서 야, 나는 거의 ATM 기계인데 그냥 X 얘기하고 끝나는데 5분도 안 걸린다, 딸이랑. 근데 어떻게 너는 그러냐는 거죠. 저는 패친이에요, 우리 딸이랑. 저 대부분 제 친구들 딸한테 다 잘렸어요. 패친 삭제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할 것 없이 우리 딸이랑 계속 친구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딸이랑 계속 하거든요. 너무 자기 자랑이 좀 심했던 것 같지만 약간의 그래도 좀 좋은 감사합니다. 이게 모범적인 예를 보여드려야죠, 나름. 그죠?
하여튼 그래서 권리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성취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결국은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았는데 아까 특히 그 뭐죠? BBC에서 선정한 낱말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꼰대가 문제가 되는 건 소통이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꼰대 테스트에서도 대부분은 다 말투나 아니면 그 말에 비쳐 나오는 그 꼰대적인 그 태도라든지 아니면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자, 우리가 소통만 잘해도 꼰대로부터 꼰대라는 소리를 나쁜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들어라.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다음에 네 번째, 말할 때는 상대방과 눈을 맞춰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조리 있고 짧게 말하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실을 담아서 말해라. 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정말 사실 소통, 이거 평소에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어려운 게 실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반성해야 될 게 많아. 저는 늘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듣기보다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기도 해요. 저희 딸이랑 그래서 채팅이 길어지나 봐. 근데 이제 어떠냐면 제 딸도 약간 꼰대 기질이 있는지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나면 저보다 더 많이 길게 이제 그러다 보면 길어지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뭐 꼰대짓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닌 거죠. 이게 먼저 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일단은 경청을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누구나 다 그런 이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좀 약간 꾹꾹 눌러 참으시고 일단 귀를 열라는 거죠. 항상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라. 그래서 많은 것들을 듣되 두 번째가 중요하죠. 뭐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래요. 듣긴 들었는데 속으로는 저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꼭 닫혀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사실은 겉으로는 좀 듣는 척했지만 좀 이따 나오게 될 얘기는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건 나랑 완전히 다르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식하고 그죠? 남편하고 남편하고도 잘 안 되지 않아요? 특히 또 C 월드. 근데 이제 그걸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또 좀 힘든 건 많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죠?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서로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집에 와서 일기 쓰셔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조금 아까 금방 얘기한 것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empathy,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네. empathy라고 해서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좀 적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20, 30대도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 의사소통 그냥 일방적으로 서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소위 인정할 때 비로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게 되면 나의 처음에 주장했던 견해도 좀 바뀌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번에 나오게 되는 말은 이제 한 템포 어떻게 보면 한 수준 높아진 화해로 가게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거라서 공감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를 늘 강조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말할 때는 상대방하고 눈을 맞춰야 돼. 꼰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그래 얘기해봐. 그죠? 그다음에 뭐 아니면
근데 말이야, 아래만 보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그 눈을 안 맞추는 거는 꼰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심리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느 교수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얘기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랑 눈을 마주치지 않고 수업을 하시다가 맨 나중에 질문 있으십니까? 그때 한번 딱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럴까? 결국은 심리적인 어떤 뭔가 아픈 분이지. 도움이 필요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분 혹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얘기할 때는 항상 상대방하고 눈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게 또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꼰대가 이렇게 위를 쳐다볼 땐 너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진지하게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눈을 쳐다본다는 건 눈이 예뻐서 쳐다본다기보단 그 눈으로 뭘 얘기하는지 그 속마음을 읽고자 하는 거잖아요. 눈은 마음의 그 창 혹은 거울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이렇게 답을 다 이렇게 정답지 보고 오신 분 같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는 상대방하고 눈을 반드시 맞춰주시고, 그리고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을 독점하지 말아라,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자꾸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독점이 돼버린 거지. 처음에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직업병이죠. 아픈 분이지, 아픈 분이야. 근데 독점하지 말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리 있고 짧게 말하라. 이것도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해지는 게, 그죠? 지긋해지는 게, 말이 길어지면 지긋지긋해지잖아. 지겨워지잖아. 그죠? 지루해지잖아요. 이제 이 수업도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요, 제가. 조리 있게 짧게 말하고 끝내도록 제가 할 건데요. 자, 그렇게 좀 요점을 딱 담아서 정말 할 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다 수사법, 무슨 뭐 부풀리고 거품이 끼고 이러면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품 싹 거두고 수사법도 좀 쫙 좀 이렇게 쿨하게 다 걷어내고 이러고 딱 핵심만 얘기하는 거.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꼰대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은 잘하는데 진실이 안 담겨 있으면 영혼이 없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도 좀 귀 기울여 듣는 거는 딸 얘기도 나와. 거기다 고백도 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그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죠? 진실을 담게 되면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거를 깨닫는 순간 진지하게 몰입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소통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꼰대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꼰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아까부터 저랑 계속 이렇게 제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눈도 마주쳐 주시고 끄덕끄덕 하면서, 그죠? 저의 영혼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감찰도 하시고 우리가 좀 소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꼰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꼰대 탈출 프로젝트 우리 오늘 성공했나요? 예. 성공! 예.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